이번에는 스윙으로 자바 GUI를 만드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바는 GUI를 만드는 스윙 라이브러리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와 달리 GUI를 위에 특별한 라이브러리를 쓸 필요 없이 자바 JDK에서 제공하는 스윙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바로 GUI를 만드는 작업은 사실 제 생각에는 매우 체계적이고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생소하기 때문인데 한번 익숙해지면 쉽고 또 자바 GUI를 익혀두면 다른 언어의 GUI를 익힐 때 특히 안드로이드를 익힐 때 매우 편하게 되니 열심히 좀 공부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함께 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보면 이렇게 생긴 모양의 GUI를 만드는 것이 이번에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컨텐트 펜이라고 부르고 이 전체는 J-프레임을 가지고 만듭니다. 자바에서 이렇게 독립된 애플리케이션 GUI를 만들기 위해서 J-프레임이 지원되고 우리는 J-프레임을 상속받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J-프레임 안에 특별히 이렇게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붙여지는 이 영역을 컨텐트 펜이라고 부르는데 이 컨텐트 펜을 지금 어떻게 나누었느냐 하면 이렇게 패널을 하나 붙여놓고 그죠? 또 여기 패널을 하나 붙여놓고 그리고 또 이렇게 패널을 붙여놓은 세 개의 패널을 컨텐트 펜에 붙여놓은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패널은 다시 또 글자를 출력하기 위한 J-레이블 버튼, J 버튼이 붙어져 있고 배경색이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패널에는 배경을 노란색으로 하고 글자를 출력하는 J-레이블과 한 줄짜리 입력창인 J-텍스트 필드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안에 있는 이 패널은 바탕색이 흰색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개의 글자 레이블들이 붙어있는 이런 방식의 GUI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GUI를 만드는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모양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 이클립스를 실행시키시고 저도 이클립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자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에 그렇게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발하고 제목을 뭐로 할까요? 스윙 테스트, 스윙. 좋습니다. 그냥 스윙 GUI 이렇게 붙여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모듈을 만드는 작업은 우리 이번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제하고 이렇게 피니쉬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소스에다가 new하고 클래스를 만듭니다. 클래스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my string 이라고 frame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를 체크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 GUI인데 GUI 중에서도 그 독립된 창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extends JFrame. 이 JFrame이라는 클래스를 일단 마우스 올리면 임포트를 시켜주겠습니다. 이 JFrame은 그러니까 아까처럼 창의 모양을 가진 그 컴포넌트를 JFrame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는 MySwingFrame을 만들고 JFrame을 상속받았으니까 결국에 MySwingFrame이나 JFrame이나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MySwingFrame은 곧 JFrame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메인의 역할은 뭐냐 하면 new MySwingFrame이다. 이렇게 MySwingFrame을 생성함으로써 메인의 역할은 끝이 납니다. 프레임을 만들게 되면 프레임은 스스로 하나의 독립된 스레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벤트 디스패치 스레드가 살아있어서 가능한 일인데 이것에 대한 얘기는 좀 복잡하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public하고 my swing frame이다. 생성자를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서 객체를 생성하면 이 생성자가 돌 텐데 이 생성자에서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요 객체를 생성하면 J프레임이 생성되어져서 화면에 J프레임이 보일 것 같아도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해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여기 terminate라고 붙어있죠. 이 terminate라고 프로그램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J프레임은 그냥 하나의 컴포넌트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J프레임한테 말을 해줘야 됩니다. 프레임, 너의 사이즈는 300 x 300이야 라고 크기를 설정해 주고요. 또 set visible 이렇게 자 J프레임 너 자신을 그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컴포넌트는 자기가 자신을 그리는데 지금 J프레임한테 그리는 기능을 작동해서 J프레임 자신의 너 모습을 드러내봐 이렇게 두 개를 붙여줘서 실행을 시키니까 이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300 x 300이고 그 J프레임 안에는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 느렸을 때 자기 자신을 마우스에 반응해서 느리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 또는 얘 버튼들에서 사용하는 기능들도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J프레임을 상속을 받고 그 기능을 덧붙이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앞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J프레임의 컨텐트 펜에다가 뭘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J프레임한테 컨텐트 펜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get 컨텐트 펜. 사실은 여기 this라고 해도 되죠. 왜냐하면 이 객체의 멤버들이 보이는데 이 객체의 멤버들은 곧 J프레임의 멤버도 됩니다. 그래서 get하고 con짝까지 쳐주고 content까지 치니까 이런 게 나오죠. J프레임의 멤버다 하는 것이 여기 보입니다. 그죠? 얘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사실 this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J프레임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J프레임한테 너 컨텐트 펜 있지? 그거 좀 알려줘 라고 얘기했습니다. 컨텐트 펜은 컨텐트 펜의 컨테이너 타입이므로 컨테이너 타입을 리턴했고 우리가 마우스 이렇게 올려서 임포트를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컨텐트 펜에다가 무엇을 이제 달려고 하는데 이 컨텐트 펜에는 총 패널을 3개를 붙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 각 패널을 클래스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north 패널이라고 클래스 이름을 붙이고 패널을 상속받아서 만들겠습니다.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텅텅 빈 그냥 공간입니다. 마치 화판 같은 거죠.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사각형 박스 공간인데 그거를 상속받아서 여기 많은 들어있는 기능을 상속받아서 north 패널을 만듭니다. 그리고 public하고 north panel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널의 객체가 생성될 때, 즉 아까 우리가 앞에 어떤 거요? 이 부분, 요 부분, 요 객체가 생성될 때 다시 그 객체는 내부에 이런 글자하고 이런 버튼을 내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색깔은 그레이 컬러고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north panel은 set background, this를 치면 되겠죠. 모든 컴포넌트는 set background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color.gray, gray 컬러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 color라는 클래스도 지금 생성한데 갖다 붙었습니다. 이게 임포트 자동으로 됐죠. 그래서 사실 this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J패널의 멤버이기 때문에 gray 컬러로 했어. 그리고 다시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데 이 north 패널을 작성한다고 해서 패널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north 패널을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다가 privacy로 만들어주게 되겠죠. north 패널 클래스에 n 패널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new north 패널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얘를 생성하고 우리는 컨텐트 펜에 붙일 거예요. 컨텐트 펜에다가 add를 할 겁니다. 뭐를? C 패널을 어느 위치에다가 border layout north 영역에다가
이렇게. 컨텐트 펜은 디폴트가 뭐냐면 그 컨테이너들은 다 뭐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바로 레이아웃 매니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잊어버리면 set layout 해서 new border layout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이건 뭐였는가 하면 배치 관리자를 생성하였습니다. 하여 부착하였습니다. 하여 컨텐트 펜에 부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배치 관리자가 바로 보드 레이아웃 매니저고, 보드 레이아웃 매니저한테 붙일 때 북쪽에 붙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노스 패널이 어떻게 붙어 있는가를 보면 이렇게 붙어 있게 됩니다. 이 영역이 노스 영역입니다. 이 컨텐트 패널. 그러니까 원래는 작죠. 근데 여기다가 컴포넌트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커지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아까 거기 뭐가 붙었는가 하면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글자를 패널에 붙이기 위해서는 글자를 컴포넌트화하여 붙입니다. 이것은 모든 GUI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JLabel 해서 텍스트라고 하지 말고 그냥 array라고 하고 new JLabel 하고 JLabel에 글자를 붙여줍니다. 거기 무슨 글자가 있는가 하면 단어 조합 게임이다. 단어 조합 게임. 이렇게 하고 또 순서대로 단어를 클릭하세요. 순서대로 단어 클릭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붙입니다. 글자가 길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JLabel을 또 임포트하고, 이 300x300을 문제에서는 400x300으로 하였습니다. 옆으로 400, 밑으로 300 픽셀을 가진 창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JLabel을 하나 만들고 나면 add를 합니다. 그냥 add 어디다가 add 합니까? 결국 뭐가 생략됐는가 하면 사실은 모든 것은 this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add를 하라. 다시 말해서 패널에다가 add 하라 하는 것입니다. add를 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J 버튼도 add 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add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먼저 J 버튼 해서 btn 하고 new J 버튼 하고 이름이 new text라고 했습니다. new text라는 이렇게 J 버튼을 하나 만들고 이것도 임포트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또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착을 하고 돌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죠. 요렇게. 자, 요 전체가 north 패널이죠. north 패널을 컨텐트 펜의 north 영역에다가 붙였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또 south 패널도 만들어야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여기 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south 패널 클래스를 만듭니다. south 패널. south 패널의 색깔은 무슨 색깔로 했는가 하면 yellow로 했습니다. yellow 색깔 되어 있고, 크기도 레이블이 있는데 이름이라고 하죠. 이름. 여기다가 name이라고 하죠. 그러면 name, 여기다가 이름. 그러고 여기다가 name label을 갖다 붙였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또 뭘 했느냐면 이번에는 또 거기는 JText 필드 한 줄짜리 입력 창이 있는데 바로 new JText 필드는 한 줄짜리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창입니다. 여기 TF를 여기도 TF라고 바꾸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칸의 크기를 적어줍니다. 그 JText 필드 창의 크기는 10칸을 입력받을 수 있게끔 할 거야. 이렇게 사우스 패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사우스 패널 이렇게 클래스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컴포넌트를 생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컴포넌트를 다시 생성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우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S 패널이라고 고치고요. 이걸 복사해 가지고 사우스 패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패널을 두 개를 만들었죠.
패널을 만들고 이 패널을 또 어디다 붙여야 되겠습니까? 컨텐트 패널에 붙여야 되겠죠. 컨텐트 패널에 붙입니다. C 패널 어디다? C가 아니라 S 패널 사우스 영역은 점 찍고 사우스에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한 줄짜리 입력창이어서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현재 우리는 여기서 입력된 내용을 읽고 하는 기능은 지금 없습니다. 아직 안 만듭니다. 그건 또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을 배워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입력하는 이렇게 UI만 만들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돌려보면 뭐가 없느냐 하면 여기에 타이틀 바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한번 주도록 하죠. set title이라는 함수를 불러줍니다. 타이틀 이렇게 달아줘. 타이틀은 뭐라고 들어는 건 나의 첫 번째 스윙 프로그램이야. 이렇게 적어주고 세미콜론을 찍어주겠습니다. 저장해서 다시 실행을 시키면 무엇이 보일까요? 이렇게 나의 첫 번째 스윙 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이 보이고 있습니다. 좋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점점 만들어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뭘 만드느냐 하면 센터 패널을 만들겠습니다. 요 사이에 센터 패널. 자, 센터 패널 중간에 있는 센터 패널. 제가 키보드가 좀 오래돼가지고 지금 조금 좀 잘 인식이 안 돼요. 자, 센터 패널. 자, 센터 패널의 색깔을 뭐로 주기로 했죠? 흰색을 주기로 했습니다. 센터 패널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일단 흰 색깔로 주고 센터 패널을 센터에 한번 박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센터에 박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또 요거 만들어 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센터 패널 C 패널이라 붙이고 센터 패널을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C 하고 여기다가 여기서 점을 찍으면 뭐가 나올까요? 센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패널을 만들고 패널을 부착하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상당히 많이 작업이 됐죠? 센터 패널까지. 자, 그럼 실행을 하면 뭐가 나오는지 볼까요? 예. 뭔가 하얀 바탕이 보입니다. 좋아요. 이 부분이 센터 패널인데 여기에 뭔가를 잔뜩 붙여야 되는데 여기에 붙일 내용이 뭐냐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가사 중에 한 문장을 쪼개서 분산시켰네요. 자, 문제를 보니까 문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I can't help 그죠? falling in love with you 라는 이 문장을 이렇게 조각내 가지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글자를 이렇게 흩고 단어를 조합해보라 하는 문제를 만들려고 그랬던 거죠. 일단 GUI를 만드는 과정을 했는데 한번 이렇게 마지막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센터 패널에는 먼저 우리가 붙일 스트링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죠? 텍스트는 뭐로 했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이런 하나의 그 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이렇게 단어를 쪼개서 붙이는 거죠. 자, 이 텍스트를 분할하는 기능은 string tokenize라는 클래스를 써도 되고 또 string 클래스 안에도 split 함수를 쓰면 됩니다. split 함수를 써볼까요? 텍스트 점 찍었습니다. 문자열한테 split이라는 이 함수가 있는데 이 메소드를 씁니다. 뭐를 기준으로 분할하라고? 빈칸을 기준으로 문자열을 그럼 쪼개 가지고 옵니다. split은 여기 보니까 스트링의 배열을 리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트링의 배열. 좋아. 스트링의 배열을 리턴하는. 그럼 나도 그렇게 받으면 되지. 스트링의 배열 이름을 뭐로 할까요? S라고 하겠습니다. S는 배열이에요. 자, S 안에는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S 안에는
I can't help falling in 이렇게 조각난 문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문자들을 화면에 찍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이렇게 레이블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레이블을 만들어야 될 텐데 레이블을 JLabel에 배열을 만들죠.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 word array 좋습니다. word array word labels라고 할게. word labels라고 하는 이 배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word labels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고 처음엔 null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word labels죠. labels. 그죠? labels는 내가 new JLabel을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s.length 물어봅니다. s야 총 레이블이 몇 개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레이블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i는 0에서 몇 개만큼. word labels length만큼. 그리고 루프 돌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word labels의 i에다가 진정으로 JLabel을 만드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우리가 객체 배열을 만드는 방법이겠습니다. 얘한테 줄 게 뭐냐면 s의 i를 주면 되죠. s의 i를 주면 됩니다. 이렇게 si에는 각 단어가 들어있죠. 그죠? si에는 각 단어 들어 있음. 그죠? 그걸 가지고 레이블을 만드는 거죠. 자, 레이블을 만들었으면 이제 레이블을 붙여야 되는데 레이블을 막 임의의 위치에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센터 패널에 배치 관리자를 없애야 됩니다. 그죠? 센터 패널의 배치 관리자를 없애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J 패널의 배치 관리자가 디폴트로 여러분 교재를 보면 알지만 Flow Layout Manager가 붙어 있어서 단어들이 붙이는 컴포넌트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쭉쭉 붙어 나갑니다. 둘 다. 그러니까 얘도 붙이면 그렇게 붙어 버릴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 add 해가지고 word labels 해가지고 i를 만약에 이 센터 패널에 붙인다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순서대로 탁탁탁 요게 하나가 레이블이에요. 레이블이 순서대로 쭉쭉쭉 붙어 있는 모양이 보입니다. 만약에 레이블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고 싶으면 내가 여기다가 한번 색깔을 한번 줘보죠. 한번 여러분이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레이블에다가 set background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컬러 마젠타 색깔로 주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색깔이 안 드러나네요. 그죠? 안 드러나는 것은 투명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다시 투명도를 설정해 set opaque를 하게 됩니다. true. 그래서 불투명하게 컴포넌트 색깔을 불투명하게 해라. 드러나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컴포넌트 하나하나마다 요게 각 컴포넌트다. 이게 컴포넌트입니다. JLabel이라는 컴포넌트가 붙어 있는 거죠. 마치 글자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컴포넌트가 붙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요 두 개는 일단 생략해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면 글자가 어떻게 해요? 옆으로 하나씩 딱딱딱딱 자동으로 배치가 된다. 이것은 이 센터 패널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센터 패널에 뭐가 있습니까? 센터 패널에 Flow Layout Manager가 붙어 있어서 add 되는 단어들을 add 되는 컴포넌트를 순서대로 부착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임의로 부착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배치 관리자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가서 센터 패널한테 처음에 뭐라고 set layout 하고 너를 줘버려서 배치 관리자 제거. 그죠? 배치 관리자를 제거하게 되면 이제 모습이 add해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분명히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배치 관리자가 없기 때문이죠. 배치 관리자의 역할은 with component, add 되는 컴포넌트의 뭐라고요?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기능을 안 하니까 위치는 0,0이고
크기도 모두 0,0으로 설정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임의로 add 하기 전에 이 word label i에 각 i의 위치하고 크기를 내가 임의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set size. 하하하. set size. 이렇게 해가지고 set size. 글자가 옆으로는 100픽셀이면 충분하고 밑으로는 20픽셀. 이렇게 사이즈를 100x20으로 강제로 다 잡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위치. integer x로 x 위치. x 위치는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0에서 350, y는 0에서 180으로 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 랜덤하게 각 단어를 패널에 랜덤한 위치에 배치한다. 그런데 x는 0에서 350, y는 0에서 180. 한번 그렇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네, x를 먼저 인티저로 캐스팅을 하는데 무엇을? math.random을 부르는 거죠. 랜덤을 부르고 랜덤 넘버가 제너레이션 하는 것에 350을 곱하는 거죠. 예. 그러면 0에서 349점 얼마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y 위치도 랜덤하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y 위치도 이번엔 180, 0에서 180 사이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게 됩니까? 요거 대신에 우리는 word label i에 점을 찍고 set location을 치면 나오죠. 요걸 선택하고 xy 위치에다가 이렇게 xy 값을 주면서 word label 너의 위치는 요 위치야. word label 너의 크기는 이거야. 라고 위치하고 크기를 만들어 줘서 add를 시킵니다. 그럼 add가 그냥 지정된 그 위치에 붙여버려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하,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위치가 나타났다 이거죠. 이걸 돌릴 때마다 서로 다른 위치로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를 푸세요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이렇게 일단 GUI를 우리가 다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 만들어 봤어요. 자,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다 풀었는데 그럼 도대체 학생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 이런 UI를 만들었는데 그냥 UI만 만들 끝이야. 뭐 눌러도 아무것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죠? UI만 만들었기 때문에, 화면 보이는 것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다음에 배울 거지만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시간을 조금 내서 자, 요걸 누르면 얘를 랜덤한 위치로 탁탁탁탁 바꾸는, 그러니까 요 버튼에 생명을 집어넣어 진짜 이 UI가 되게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자가 new text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는 이것을 이벤트라고 부르고, 많은 이벤트들인데 그 중에서도 버튼을 클릭하는 이벤트를 액션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이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액션 이벤트를 기다리게끔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이렇게 버튼을 누를 때 자기가 알아서 대응해주는 코드를 짜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그 코드를 짜볼까요? 자, 어떻게 짜느냐 하면 바로 어떤 버튼? 바로 이 버튼입니다. New Text 이 버튼에 이벤트 리서너를 집어넣습니다. 여기 넣어도 되고 저기 넣어도 되는데 자, 이 리서너를 집어넣어보죠. 그래서 btn.add action listener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듭니다. new하고 action listener라고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만들 거야. 이렇게 치고요. 좀 복잡하죠. 그 다음에 action listener에 import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 클릭되면 실행될 함수를 짜주는데 그 함수 이름이 이미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public void
action performed. 글자가 틀리면 안 됩니다. performed. action event라는 객체가 넘어오게 돼요. 이렇게. 이런 함수. action event 클래스를 임포트 해주고 나니까 오류가 다 없어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원래 액션 리스트나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추상 클래스, 추상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골뱅이 오버라이드 해줘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함수는 아까 그 버튼, new text란 버튼을 클릭하면 실행되는 함수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결국 센터 패널한테 얘기해서 야야 이거 워드 레이블의 위치를 좀 흩어줘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public 하고 void 하고 replace shuffle shuffle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shuffle이라는 함수가 불려지면 뭘 할 거냐면 바로 이 전체 레이블의 위치를 요만큼을 그죠? 이렇게 위치를 XY를 다시 랜덤하게 생성하고 다시 랜덤하게 위치를 바꾸는 거죠. 워드 레이블에 위치만 바꿔버립니다. 위치를 바꿔버리면 내가 이렇게 위치를 화면에 바뀐 위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셔플이라는 함수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센터 패널에 그죠? 지금 노스 패널에서는 셔플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에? 센터 패널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센터 패널의 레퍼런스가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C 패널 shuffle C 패널 S shuffle 이렇게 불렀나요? shuffle SH shuffle 예, 이걸 고치겠습니다. 자, 이름이 SHUFFL이죠. 요 스펠을 좀 고치는 게 좋겠습니다. SHU 이렇게 shuffle 함수 이름 shuffle이라 만들고 얘는 그냥 버튼이 눌러지면 shuffle C 패널의 shuffle을 불렀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죠. 누르니까 이렇게 버튼에 반응하는 이벤트 리스너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벤트 리스너를 만들고 이벤트에 관련된 문제는 또 다음에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스윙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클로즈 하게 되면 이거를 좀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set default close operation. 그러니까 그 닫기 창을 누르면 프로그램도 같이 종료시키는 그래서 이걸 뭐냐면 jframe에 exit on close exit 이 exit on close 얘를 붙여주면 창을 닫으면 디스 없애도 되겠죠 이제. 여러분 함수 이름을 모를까봐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이 스윙 프레임이 닫히면 그때 on close 할 때 닫힐 때 프로그램도 함께 종료시키라고 하는 옵션을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코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따라해서 한번 해보고 또 열심히 또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보서 자바 GUI 스윙을 익히면 좋겠습니다.